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리고 나서 1종, 2종, 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에 대한 화학식을 각각 적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1종 분말 소화약제는 NaHCO3 탄산수 나트륨이고요. 2종 같은 경우에는 이 나트륨을 칼륨으로 치환한 KHCO3 탄산수 나트륨 칼륨이 되겠고요. 3종은 NH4H2PO4 인산 암모늄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분자능이 84인 소화약제로 주방 화재에 사용할 경우 가장 효과가 있는 소화약제는 몇 종인지 적으시오 그랬거든요. 지금 이 1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분해를 하게 되면 Na2CO3하고 그 다음에 H2O, 그 다음에 CO2 그리고 마이너스 Q 킬로칼로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게 흡열 반응이라는 것이 바로 냉각 소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증기와 CO2는 질식 소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Na+라고 하는 이온으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부촉매 소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종은 NA가 있습니다. NA.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통 기름 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기름 성분인데, 이 기름 성분이 NaOH하고 수산화투륨과 반응을 하게 되면 RCONA라고 하는 결국은 이런 비누라는 게 만들어져요. 비누화 반응이죠. 일종의 비누화 반응. 그러니까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려면 나트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비누화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 화재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소화약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제3종 분말 소화약제가 열분해해서 가연물의 표면에 유리상의 피막을 형성하는 물질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열분해하게 되면 HPO3라고 하는 메타인산과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때도 이제 Q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흡열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냉각수하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질식소화가 생기죠. 물론 이때는 암모니아와 수증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1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질식소화 효과가 이제 크다고 볼 수는 없죠. 여기서 이제 메타인산, 방진에 의한 그러니까 약간의 피막이 생기는 건데 방진으로 인한 질식소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메타인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500g의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완전 연소할 때 온도 1000도, 부피 320ml 용기에서 폭발하는 경우 압력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열분해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면 4몰의 C3H5하고 5NO2의 3배수죠. 이게 이제 열분해하게 되면 12몰의 CO2하고 그 다음에 10몰의 H2O, 6몰의 질소, 그 다음에 산소가스가 1몰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반응식에서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열분해하면 CO2, H2O, 질소, 산소가스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500g이라 그랬어요. 500g. 그러면 500g의 C3H5 5NO2 자, 나이트로글리세린입니다. 자, 열분해할 경우 이때 발생되는 가스가 이제 몇 몰이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선 이걸 1몰로 환산하게 되면 1몰의 C3H5 5NO2 1몰인 경우에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227g이 되겠습니다. 227g C3H5 5NO2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4몰이 나이트로글리세린 연소 분해하면 여기 이제 12몰의 CO2고요. H2가 10몰이고요. 질소가 6몰이고 산소가 1몰입니다. 이걸 다 더하게 되면 22, 28, 29거든요. 그래서 4몰의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연소할 때
29몰의 가스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9몰의 가스.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15.97몰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온도 1000도, 부피 320mm 용돼서 폭발하는 경우에 압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압력값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부피분의 nRT가 되는 거고요. 몰수는 15.97몰 구했죠. 곱하기 기체상수 0.08이 곱하기 온도는 1000도라고 했으니까 1000도 켈빈인가요? 문제 1000도 섭씨온도로 주어졌으니까 1000에다가 273.15를 더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부피 같은 경우에가 320mm라고 했으니까 1000분의 320. 자,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값 얼마입니까? 5210. 대략 5210 기압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소수점 이하까지 쓰게 되면 5210.13 기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이트로글리세린의 먼저 분해 반응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500g의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분해할 때 이제 가스로 이제 얼만큼 환산되는지 그걸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갖다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다음은 지정가산화물을 10배 초가 20배 이하로 저장하는 옥내 저장 창고의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이다. 1에서 3. 여기서 1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과 병원과 문화재. 자, 이럴 경우에 확보해야 될 안전거리. 그러니까 담이나 토재를 설치한 경우에 확보해야 될 안전거리와 담 또는 토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확보해야 될 안전거리를 각각 적으시오 그랬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가산화물의 옥내 저장 창고에 대한 안전거리 기준을 참고하시면 답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기에 주어진 위험물을 인하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제가 해설에다가 각각 물질에 대한 인하점을 다 표기해 놨습니다. 그 순서대로 인하점이 낮은 것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5번 문제는 다음 보기에 주어진 위험물의 위험 등급을 분류하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류별 위험물에 대한 위험 등급을 알면 위험 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 대한 구성 성분을 각각 쓰시오 그랬어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IG100 그랬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가 IG541 그리고 3번이 IG55 그랬거든요. 자, 이 IG라고 하는 것은 이너트 가스거든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숫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질소가스의 농도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르곤, 세 번째는 CO2 가스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IG100 하는 얘기는 아르곤과 CO2는 없고 질소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질소가 100% 있다는 뜻이고 541 그러면 이 경우는 5248 조성글에서 질소가 52% 그리고 아르곤이 40% 그리고 CO2가 8%인 것을 IG541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541로 표현하느냐? 50이 10단위로 보면 50하고 60하고 어디에 더 가까워요? 50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5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아르곤은 40이니까 그냥 4라고 하는 거고 CO2는 8%니까 10에 가깝죠. 그래서 1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IG541하면 5248 질소가 52%, 아르곤이 40%, CO2가 8%라는 걸 좀 표현하시면 됩니다.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G55 하면 질소가 5고 아르곤이 5니까 각각 50%씩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직경 6m, 높이 5m의 원통형 탱크에 글리세린을 90% 저장한다고 했을 때 이 탱크에 저장 가능한 글리세린은 지정 수량의 몇 배까지 가능한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먼저 최적부터 구해야 되죠. 최적은 파이 r 제곱 L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직경이 6m니까 반지름은 3m가 되겠죠. 제곱 곱하기 높이는 5m. 자, 이걸 계산하면 14만 1300리터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90%까지 저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0.9를 곱하게 되면 결국은 127,170리터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지정수량이 4,000리터니까 이걸 4,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지정수량의 배수값이 나오죠. 31.79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풀이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이거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하게 되면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9번 문제. 당밀, 고구마, 감자 등을 원료로 하는 발효 방법 또는 인산을 촉매로 하여 에틸렌으로부터 제조하기도 하는 물질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뭐냐면 에틸알코올입니다. C2H5OH 에틸알코올인데, 자, 이 에틸알코올이 가장 우수한 소화약제,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소화약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알코올포 또는 알코올형 포소화약제,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코올형. 자, 왜냐하면 이 경우는 그냥 일반 기계포를 사용하게 되면 포가 전부 다 파포됩니다. 파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포가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포의 경우에 보통 3%, 6% 그러는데 3%라는 얘기는 물이 97이고 6%는 물이 94예요. 그러니까 포의 대부분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물 성분이 에틸알코올도 수용성이라서 이게 그냥 다 녹아버리게 되면 포가 만들어 형성이 돼서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수용성, 다시 말해서 알코올형의 경우에는 내알코올포를 사용해야만 적절하게 소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위험물에 대하여 공기 중 연소 반응식과 그 다음에 물과의 반응식을 각각 적으시오 그랬습니다. 없으면 없음이라 적으라고 했는데 우선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이죠. 자, 트라이에틸 알루미늄 C2H5 3의 자, 이 경우가 연소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반응하는 경우를 다 적으라는 거예요. C2H5 3의 자, 우선 첫 번째 트라이에틸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금속 나트륨, 나트륨이 연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는 경우,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드라진입니다. N2H4 하이드라진이 연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이드라진이 물과 반응하는 경우, 이렇게 대해서 적으라고 하는 건데, 우선 트라이에틸 알루미늄부터 보겠습니다. 탄소가 산소와 만나면 CO2가 만들어지고요. H가 산소와 만나면 H2O 만들어집니다. 이건 본문에서 제가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A를 산소와 만나면 Al2O3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AL의 경우에는 플러스 3가고요. 산소가 마이너스 2가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Al2죠. Al2. 이렇게 써주시면 Al2O3라고 하는 산화알루미늄에 대한 화학식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혹시라도 실기시험을 위해서 실기 문제만 컨텐츠를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왜 CO2, H2O, Al2O3인지는 본문에서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는 316 6개니까 6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l2O3 했으니까 일단 알루미늄 2배잖아요. 2배이기 때문에 일단 알루미늄 2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탄소가 몇 개예요? 3는 6이는 12, 12개죠. 12개가 되고 수소는 3, 5, 15 곱하기 2 하면 30개니까 15개 해놔야 30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경우에는 이게 24개고요. 15개, 3개 합하면 42개 따라서 21몰 이렇게 적어주는 게
완성된 연소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H2O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데, 제가 본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수산기는 금속을 좋아하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반응해서 AlOH3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와 에틸이 만나서 에탄이라고 하는 가연성 가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산소가 3몰이니까 여기 3몰 완성시키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몇 개? 3에는 6, 6개니까 여기 6개 되려면 3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소는 몇 개예요? 3, 5, 15, 15개하고 3에는 6, 그러면 21개죠. 여기 몇 개입니까? 3개하고 3, 6, 18 하면 21개. 이렇게 해서 바로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의 물과의 반응식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나트륨과 산소의 관계인데, 나트륨이 연소되는 경우에 화학식 어떤 게 생기냐 이거죠. 아시다시피 나트륨은 플러스 1가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입니다. 각각의 절대값 아래침자 쓰면 어떻게 됩니까? Na2O라고는 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나트륨 2개니까 2배. 산소는 하나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는 식, 그러면 NaOH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스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나트륨이 물과의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이드라진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이드라진이 연소하게 되면 질소가스와 그 다음에 2몰의 수증기 만들어지고요. 물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10번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무색 또는 오렌지색의 분말로 분자량이 110이며 제1류위험물 중 무기가산화물리에 속하는 물질에 대해서 다음 물질의 반응식을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무기가산화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Na2O2, 과산화 나트륨 또는 K2O2, 과산화 칼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식에 대한 분자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 분자량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나트륨은 23, 46이죠. 46 더하기 32 하게 되면 78입니다. 이 경우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39 하면은 78이죠. 78에다가 32 더하게 되면 110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K2O2, 바로 과산화 칼륨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과의 반응식 물어보고 있어요. 자, K2O2, 과산화 칼륨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 인류염물의 금수성 물질이죠. 그러면 KOH라고 하는 수산화 칼륨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스 발생합니다. 이때 발열 반응을 통해서 발열 반응을 하면서 산소가스를 발생하는 거예요. 양쪽의 계수를 맞춰주게 되면 2몰, 2몰, 4몰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하는 건데, 역시 2몰의 K2O2는 이산화탄소하고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몰의 이산화탄소하고 접촉을 해서 2몰의 K2CO3 탄산칼륨, 그 다음에 산소가스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황산하고 반응하는 경우인데, K2O2가 H2SO4라고 하는 황산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때 황산칼륨 K2SO4하고 역시 H2O2 과산화수소 생성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반응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번에 대한 해설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옥내 탱크 저장소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법의 규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와 해설을 통해서 좀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휘발유를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방위제 높이. 자, 방위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턱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0.15m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집유 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은 몇 류 위험물인지 적으시오 그랬어요. 이건 4류 위험물입니다. 이건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14번 다음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지금 물질에 따른 화학식과 품명을 적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해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수납 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이것도 역시 해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자, 16번.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른 고정식 포소화 설비 포방출구에 대한 기준이다. 이것도 역시 기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답만 보고 가겠습니다. 부상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면서 직경이 46m고 제1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포방출구 종류는 몇 형인지 적으시오 그랬는데 2형이고요. 2형. 2형이고 그 다음에 포방출구 개수 요건 8개. 이것도 뭐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설명할 건 별로 없죠. 자, 17번.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탄화칼슘 100kg이 물과 반응할 경우 생성되는 가스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 1기압 100도씨 기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일단 탄화칼슘은 물과의 반응식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CaC2 카바이드의 경우 물과 반응하게 되면 반응식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는 물은 H 플러스 OH-로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여기 있는 OH 수산기는 금속과 반응을 해서 CaOH2라고 하는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는 C하고 H가 만나서 C2H2라고 하는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합니다. 이때 2몰의 산소니까 2몰의 수증기, 2몰의 물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100kg입니다. 100kg의 CaC2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경우 생성되는 가스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스는 뭐예요? 아세틸렌이잖아요. 아세틸렌에 대한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주어진 값을 자 1kmol의 CaC2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64. 자 64 kg CaC2 이렇게 돼서 약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몰일 때 1몰이니까 1kmol의 CaC2는 1kmol의 C2H2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때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1kmol의 C2H2는 22.4 세제곱미터 C2H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5 세제곱미터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기압 100도씨 기준으로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일-샤를 법칙, 샤를 법칙 아시죠?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고 하는 공식으로부터 V2, 나중부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V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1분의 T2 곱하기 V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온도는 0도씨 표준 상태니까 0 플러스 273.15분의 나중 온도는 100도씨 기준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100에다가 273.15를 더해서 그다음에 처음 부피값 우리가 구했죠. 얼마죠? 35세제곱미터. 35세제곱미터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 보면 약 47.81 세제곱미터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생성된 가스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탄은 생성되는 가능성 있겠지 폭발 상한계는 81%다. 우리가 보통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하한값분의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인데 상한값을 81로 주어졌고요. 하한값은 2.5입니다. 아세틸렌 가스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31.4라고 하는 위험도 값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의 배출 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물음에 알맞게 답하시오. 자, 이 경우는 규정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 규정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5궤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설비를 국소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때 전역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적으시오 그랬어요. 그건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해답을 읽어 드리자면 위험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건축물의 구조, 작업 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해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로 100m. 자, 가로가 100이고요. 세로가 50m, 높이가 10cm일 때 배출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국소 방출 방식하고 전역 방출 방식하고 배출량 계산하는 게 다르죠. 국소 방식은 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니까 지금 우선 국소 방식의 경우에는 그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서 100 곱하기 50 곱하기 10 맞죠? 그 다음에 20배라고 했잖아요.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100만 세제곱미터, 시간당 100만 세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역 방출 방식은 1세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이 경우에는 100 곱하기 5 곱하기 10 곱하기 18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9만 세제곱미터, 전역 방출 방식은 제곱미터당 배출량이 그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소 방출 방식은 100만, 시간당 100만 세제곱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전역 방출 방식은 9만 세제곱미터. 지금 보니까 이게 그 국소 방출 방식이 100만이고 전역 방출 방식은 계산하면 90만이네요. 9만이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0만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배풍기는 강제 배기 방식을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주유취급소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다음 물음에 알맞게 답하시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탱크를 설명을 하고 그 용량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시설별 설치가 잘못된 것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단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으라고 했는데 디귿번에 보면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지하주차장 탱크로서 2만 리터가 아니라 1만 리터 이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음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럴 때는 합해서 2000리터 이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 주유취급소 직원 외의자가 출입하는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적으시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 정비를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됩니다. 면적을 기준을 설정할 때는. 자, 세 번째, 주유취급소의 소환난이도 등급 1등급을 결정하는 조건 중에 건축물의 면적 외의 다른 조건을 적으시오. 그런데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순서대로 적으시오. 자가용 주유취급소는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하여 주유공지와 급유공지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